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그 QSR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거 그 종목 상담에서 질문이 들어왔던 종목인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하락률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QSI 뭐 주가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한 20% 정도 빠졌어요. 빠졌는데 시가총액은 1108억 정도. 크지 않죠. 그리고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거는 뭐 기존에 봤던 회사들하고 전에 다르게 탄탄하고요. 그 다음에 뭐 퍼도 이 정도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BPS 자체도 이제 매년 올라가는 그런 느낌, 아주 좋은 회사죠. 그렇지만 뭐 단기적으로 이런 적자가 나오긴 했어도 그 다음에 바로 뭐 3분기에 그 1분기에 바로 이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자, 뭐 QSI 보시면은 뭐 뉴스가 자주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에요. 이렇게 뉴스가 자주 나오지 않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보시면은 뭐 보통주 100원당 뭐 125원의 현금 결산을 배당한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돈이 있는 회사들만 배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게임 최대 유통사에다가 뭐 메타버스 핵심 센서를 갖다 공급한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라이다 반도체를 갖다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 중요한 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핵심 센서예요. 센서라는 게 어쨌든 간에 그 레이더 부품이랑 비슷하게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빛을 쐈을 때 어떤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면 그거를 측정하는 TOF라는 기술이다. 당연히 지금 라이다 아까 하고 있었잖아요. 라이다 하고 있었으니까 이 기술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메타버스에 쓰는 건 당연히 맞는 겁니다. 메타버스를 갖다 만드는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성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이제 센서를 개발해서 넘기는 거니까 당연히 좋죠.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드는 기업이다.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율주행 라이다 반도체 LD 개발 국책 과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인차에 필요한 라이다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율주행. 이렇게 시야각이 있다고 치면은 이 라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레이저를 쏘고 그게 반사되는 걸로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자율주행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테슬라는 이걸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흰 트럭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갖다 박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이 지금 QSI가 하는 거는 레이더 기술이에요. 레이더 기술. 흔히 얘기하는 레이더 기술. 그리고 이 테슬라가 쓰고 있는 자율주행은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그러니까 그 AI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그 사고를 해서 기술을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기술적인 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장비빨로 가는 거고, 이거는 컴퓨터의 AI 기술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때가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딥러닝 자체가 데이터를 축적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자율주행에만 쓰이지 않아요. 다른 것에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레이더는 레이더가 필요한 거에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공시 이런 걸 봐도 크게 뭐 다른 게 없어요.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자기 계약 이제 자기 신탁을 갖다가 이제 취득을 한다는 얘기는 돈이 많으니까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주주 가치를 높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뭐 전환 상장 우선주 뭐 청구 이거를 갖다가 알아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타 주식이 15,700원에다가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자로 보면은 20% 올라간다 하더라도 14,000원 되죠. 그럼 이거 던졌다고 보기에는 또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뭐 3자 배당 대상자들이 보시면은 뭐 다 돈이 있는 데예요. NH, 그 다음에 뭐 IBK, 이베스트 투자증권, 뭐 수성자산운용 이런 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나마 약간 걸리는 데가 있다고 하면 이런 자산운용 회사들, 이게 약간 걸려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과거에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자산운용 이런 회사에서 포트폴리오를 잘못 짜잖아요. 그러면은 종목이 박살나면서 신용이 들어간 종목들 중에 반대매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 QSI도 과거에 보면 이게 좀 많았죠. 등락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야 뭐 상관없습니다. 박스권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높여갖고 여기서도 이탈하지 않고 긴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높인 다음에 이 박스권에서 다시 횡보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이탈이 크게 나왔죠. 이거를 보면은 이때가 아마 자율주행 부분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단기간에 올랐던 것일 거고, 이때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인공위성 회사 하나 더 있었을 거거든요. 그 제가 출선을 했었는데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랑 같이 올라왔어요. 같이 올라가고
지금 와서 여기서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그 크게 샀던 그 매집 주체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몇십만 주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탈을 못하고 좀 더 보다가 다른 포트폴리오가 망가져가지고 여기서 반대매매 나온 것 같아요. 아마 반대매매 간당간당 하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대에서 여기서 한 번에 밀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3시에 넘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3시 넘어서 이걸 했다는 거는 여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때, 즉 장마감 하기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증거금을 채우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틀 전부터 만약에 반대매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증거금을 채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증거금을 못 채웠으니까 장마감 전 반대매매 하기 전에 이게 터트린 거예요. 왜냐면 이때 지금 3시 이후에 털지 않으면은 다음날 아침 시초가로 털려버리니까. 시초가 무조건 하한가거든요. 근데 하한가 중에 포트폴리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근데 종목들이 만약에 우량하다면 상관이 없어요. 우량하다면은 장전할 때 이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우량하지 않고 이런 신기술 같은 회사를 갖다가 만약에 포트 중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한가로 시작하면은 마이너스 20%에서 팔릴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리 오늘 그냥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 짓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그 회사들 중에 하나가 나왔었던 게 2년 전에 상상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상인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회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최대주주의, 그러니까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시장이 이제 미중 전쟁으로 밀리니까 거기서 포트폴리오가 무너져서 버티지 못하고 반대매매, 장중 반대매매 나오고, 이제 그 다음날도 반대매매 나오면서 하한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하한가. 아직도 이걸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한가 부근에 들어왔을 때 시너지 파트너스라는 자산운용사가 들어와서 거기에 지금 최대주주를 갖다가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상상인을 추천을 드린 것도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진 건 아니에요. 많이 해봤자 뭐 끼케야 뭐 한 100만 주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막선이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5% 이상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좀 이따 이제 공지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반대매매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빠지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당장 이렇게 진입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횡보하고 한 이쯤에 회복되었을 때, 한 이쯤 회복되었을 때 사도, 사실 사도 이 구간은 먹을 수 있으니까 10% 20%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10% 20%가 어디예요, 그죠?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지금 하한가 왔는데 내가 또 주식 구견이니 또 주식 잘하는데 뭐 이거 종목 좋더라, 갑자기 빠졌는데 이유를 못 찾았다 하더라, 내일 당장 베팅해서 들어가겠어,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는 무슨 뭐 경영진의 배임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여기서 그냥 꼬라박고 끝나는 거죠. 거래 정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사지 마시고 일단은 며칠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긴 한 건데 제 추측이 항상 맞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시된 내용이 없을 때에는 이 회사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게 맞을 거예요. 한 며칠 지켜보시고 저도 다시 이 이야기 나오면 모니터링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하도록 하고요. 내일 다음 종목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